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일어 중에서 이제 기초를 끝내고 이제 B1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브리켄 코र्스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독일어의 동사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거에 따른 문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독일어 동사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목적어가 필요 없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자동사라는 게 있다 그랬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뭐 geh이라든가 fallen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타동사가 존재한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목적어는 흔히 다티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 아쿠사티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 다티브, 아쿠사티브 모두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sein 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특히나 sein 동사는 sein 동사를 기준으로 양옆에 모두 명사, 명사 해서 각각이 노미나티브로 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어, sein 동사, 형용사 요렇게 해서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독일어의 형용사에 대해서 해볼 건데, 특히나 형용사 편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배워보셨다라면 이제 전 단계로 보셔야 될 텐데, 일단 한번 해보셨더라도 늘 헷갈리는 게 독일어 형용사의 어미 변화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형용사 편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용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독일어의 현재 형용사란 흔히들 뭐라고 하느냐, 명사에 대한 설명을 더해준다 라고 이렇게 하죠. 흔히 뭐 수식한다 이런 말도 쓰고요. 그리고 특히나 명사 앞에 위치하고 그 명사의 성과 수와 격에 따라 변화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뒤에를 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건 이건 독일어와 영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프랑스어라든가 스페인어라든가 포르투갈어 혹은 뭐 이탈리아 같이 이렇게 로망스어군에 해당하는 언어들은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에서 이제 파는 따뜻한 와인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따뜻한 와인을 글리바인이라고 합니다. 글리바인. 자, 그런데 이걸 프랑스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요렇게 쓰고 vin chaud라고 합니다. 이게 vin chaud, 이게 뒤에 show가 영어로 치면 hot 혹은 warm, 그래서 따뜻한 와인 이런 얘기입니다. vin, 이게 와인이고요. 자, 우리말 표기를 할 때는 이상하게 이걸 자꾸 뱅쇼라고 쓰는데 프랑스어 발음상으로는 vin이 맞습니다. vin chaud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요즘 식당 가면 또 그런 것도 유행하는 게 있죠. 방블랑 소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자, 그것도 사실 요겁니다. vin blanc 해가지고 뒤에가 vin, 이렇게 blanc, 이게 화이트고 뒤에서 앞으로 소식해줘서 vin blanc, vin chaud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각각이 위에 있는 게 글리바인 독일어로는, 그래서 따뜻한 와인, 밑에 있는 건 vin blanc 그러면 화이트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이스 와인이요 독일어로는. 그래서 괜히 뭐 멋있는 척 한다고 방블랑 소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거는 화이트 와인 소스라는 얘기고, 흔히 이제 방쇼라고 굳이 쓰자면 vin chaud이기 때문에 방쇼라고 써야 되는데 뱅쇼라고 쓰는 그거는 그냥 따뜻한 와인이다. 어쨌든 간에 독일어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위치한다는 것도 특징이고, 특히나 성과 수와 격을 고려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는 뒤에서 같이 해볼 겁니다. 자, 그게 어떤 상황인지 예문을 들어놨어요. 자, 영어는 보면 she is a beautiful woman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형용사는 beautiful입니다. 왜? woman이라고 하는 명사를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냥 woman이 아니고 어떤 여자냐면 beautiful한 woman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독일어는 같은 것을 어떻게 보느냐? Sie ist eine schöne Frau. 자, 영어의 beautiful에 해당하는 형용사는 바로 여기는 schön이죠, schön. 그런데 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schöne Frau. 이렇게 형용사가 어미 변화를 하더라. 밑에 있는 예문을 보면 영어는 With my brave friend, I'm going to the dentist. 이 용감한 친구랑, 내 용감한 친구랑 이제 dentist, 치과 의사한테 간다. 즉 치과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사랑니를 빼거나 뭔가 겁나는 상황이 있나 봐요. 근데 독일어로 할 때는 mit meinem mutigen Freund. 자, 여기서 보면 mutig이라는 표현 자체가 영어의 brave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mutigen 그냥 형용사가 있지 않고 끝에 n이 붙어 있죠. 요런 식으로 형용사의 어미 변화가 생기더라 라는 게 이제 독일어 형용사의 특징입니다. 이제 뒤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Freund mit meinem mutigen Freund gehe ich zum Zahnarz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독일어 형용사 변화는 사실은 큰 단락으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첫 번째 형용사 변화 1 해가지고 쓰기를 정관사와 함께 있는 경우라고 했죠. 정관사라고 하면 der, die, das 같은 녀석을 말합니다. 흔히 이걸 가지고 정관사가 있을 때와 부정관사가 있을 때와 혹은 관사가 없을 때 이렇게 두고 이걸 문법책에서는 뭐 강변화, 약변화, 혼합변화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 사실 그게 말이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요. 앞에 정관사가 있느냐, 부정관사가 있느냐, 혹은 관사가 없느냐 그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관사와 부정관사라는 게 그 부정관사라는 말 때문에 부정, 영어의 뭐 not 혹은 독일의 nicht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 특정한 것이냐 특정하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정관사와 부정관사로 구분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정관사의 형태 변화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죠. der, des, dem, den 하는 거 알고 있죠. 여성일 때는 die, der, die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중성 노이트홈에서는 das, des, dem, das, 복수일 때는 die, der, den, die. 참고로 여기는 복수는 den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형용사는 어떻게 변하느냐? 그냥 der groß만이 아니고 der große만. 형용사 a가 붙었죠. 일단 요건 지우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der große만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게니티브는 des großen Mannes. 참고로 남성과 그 중성에서는 게니티브일 때 어미 변화가 새로 또 추가되죠. 명사에 s나 as가 더 붙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des großen Mannes 이렇게 하고, 다티브일 때는 dem großen Mann, 아쿠사티브일 때는 den großen Mann. 그러니까 정관사의 경우에는 어때요? 남성은 노미나티브일 때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an이죠. 그죠? 여성은 die große Frau, a가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der großen Frau, an이네요. 다시 der großen Frau, die große Frau, an, 그죠? 그 다음에 노이트홈 중성일 때는 das kleine Mädchen. 참고로 Mädchen은 여자아이, 소녀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성명사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중성명사입니다. 이 성을 따라가는 건 문법적인 성을 따라가는 것이지 생물학적인 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Das kleine Mädchen, 애가 붙어있고 des kleinen Mädchens, dem kleinen Mädchen, das kleine Mädchen 보니까 an, 이렇게 어미가 붙어있네요. 그리고 다시는 플루어 갈 때는 die kleinen Kinder, der kleinen Kinder, den kleinen Kindern. 참고로 복수 삼격일 때는 명사 어미도 n 혹은 an이 추가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die kleinen Kinder.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정관사가 있을 때는 복수형은 그냥 전부 다 an이 붙더라. 그죠? 자, 여기서 규칙성을 하나 찾아봅시다. 보기 좋게 한번 지우고서. 자, an이 붙는 거 보니까 여기도 an, 여기도 an, 여기도 an, 여기도 an,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전부 다 an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남성의 노미나티브 1격일 때와 여성의 일사격일 때, 중성의 일사격일 때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그냥 n을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천천히 세로로 읽으면서 넘어가 봅시다. Der große Mann.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Der große Mann, des großen Mannes, dem großen Mann, den großen Mann. 그죠? 네, 안 읽으시는 분 있는데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Die große Frau, der großen Frau, der großen Frau. 그리고 아쿠사티브일 때 die große Frau. 그죠? 네. 그리고 중성일 때 das kleine Mädchen, des kleinen Mädchens, dem kleinen Mädchen, das kleine Mädchen. 이제 플루갈 복수형 봅시다. Die kleinen Kinder, der kleinen Kinder, den kleinen Kindern, 그리고 die kleinen Kind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면 남성의 일격과
여성과 중성은 일사격. 거기에만 형태상으로 a가 붙고 나머지는 전부 다 n이 되더라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자, 표를 요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네요. 저걸 기준으로 이제 예문들을 직접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ich wohne라고 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die Stadt와 in과 wunderschön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장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Ich wohne die Stadt in wunderschön.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ich wohne 다음에 전치사 in을 쓰죠. ich wohne in 해놓고 in, 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흔히 말하는 3, 4격 지배전치사죠. 그래서 in 다음에는 다티프가 올 수도 있고 아쿠사티프가 올 수도 있는데 언제 다티프가 언제 아쿠사티프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언제죠? 상태일 때 혹은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 다티프, 장소의 이동이 발생할 때 아쿠사티프죠. 자, 그런데 wohnen이라고 하는 동사는 장소의 이동인가요? 어디에서 거주하다 살다는데 장소 이동이 나타납니까? 사는 건 한 군데서 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에 살아요. 뭐 서울에 살아요. 부산에 살아요. 할 때 딴 데 도망가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in 다음에 여기서는 in der Stadt를 해줘야 되는데 in der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형용사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Stadt를 미리 써놓읍시다. 자, 그럼 in there 하니까 wunderschön을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wunder, 네, 자리가 안 나오겠네. 펜이 굵어가지고 좀 가느다랗게 써야 될 텐데 wunderschön 해놓고 어미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기다가 Stadt 하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여기다 어미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겠느냐를 먼저 in there죠. 자, 그러면 보세요. Stadt가 성이 뭐죠? 여성 명사죠. die Stadt니까. 자, 그럼 여성이니까 이 범주 안에 일단 들어가겠네요. 그쵸? 정관사 die가 있고 Stadt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다티프를 보고 있죠. 여기 해서 der 그곳은 프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겠죠. 정확하게는. 그죠? 그러니까 in der wunderschönen Stadt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ich wohne in der wunderschönen Stad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빨리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일단 답을 뭐 다시 돌려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ich wohne in der wunderschönen Stadt 직접 써보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걸 보니까 das Auto grün gehört der Dozent Reich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 자동차 초록색 gehört는 어떤 소속을 나타내는 거죠. 누구 거 소유를 나타낼 때 der Dozent Reich. Dozent는 뭐죠? Dozent는 여기서 der Dozent는 뭐죠? 어떤 걸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 우리가 흔히 선생님이라고 할 때 뭐가 있죠? Lehrer, 그쵸? Lehrer가 있고 Professor가 있죠. 혹은 Lehrerin, Professorin. 그런데 도센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강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강사. 우리도 알고 있죠? 그냥 선생님, 뭐 교수님 말고 강사분들 계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 이제 도슨트라고 하는 그거 있죠? 그 미술관 같은 데 가보면 그 안내해 주시는 분들 도슨트라고 우리말로 그냥 쓰죠. 그분들도 도센트는 이제 미술계에서는 도센트라고 그러면 그 강사 그 강사가 아니라 그 뭐야 안내해 주시는 큐레이터 분을 큐레이터가 좀 다르죠. 큐레이터가 좀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분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도센트는 강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das Auto grün.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das 해놓고 자, 아우토가 중성명사죠. das Auto니까. 자, 그럼 일단 범주상으로는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그리고 주어죠. 그러니까 노미나티브니까 여길 봐야 되겠네요. das 해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아하, 클라이네 매칭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에만 붙이면 되니까 das grüne Auto라고 하면 되겠네요. das grüne Auto gehört.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잠시만 요거를 크기를 조금 줄여가지고 요 정도가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gehören이라고 하는 동사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1강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떤 동사들은 예를 들면 혼자 쓸 수 있고 어떤 동사들은 다티프가 필요하고 어떤 동사들은 아쿠사티프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은 모두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gehören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은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다티프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gehört 누구 거다 소유를 나타낼 때 예를 들면 내 거야 das gehört mir 이런 식으로 소유를 나타낼 때 그 소유자를 여기다가 다티프로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der Dozent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der Dozent가 다티프가 되면 der des dem 일단 첫 번째로 관사가 dem이 되겠죠. 그리고 Dozent를 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형용사를 집어넣을 건데 reich 즉 부자죠, 부자. 돈이 많은, 부유한. 이걸 집어넣으려고 봤는데, 자, der Dozent 남성이죠? 그리고 다티프라고 했으니까 여기네요. dem großen만 했던 것처럼, 아하, 형용사에 n을 붙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는 reich 해놓고, dem reichen Dozent를 쓰면 될 것 같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졌습니다. 무엇이냐? 특히나 엔테로 끝난 이게 남성 명사에서만 나타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중성 명사도 한두 개씩 있어요. 주로 한 99% 남성 명사이면서 특히나 엔테로 끝나는 직업을 가리키는 표현에서는 흔히 이걸 엔 데클리나시온이라고 하는데 그냥 변화하지 않고 dem reichen Dozenten 하고 en이 더 붙습니다. 이걸 흔히 엔 데클리나시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Student도 마찬가지입니다. Der Student, des Studenten, dem Studenten, den Studenten 이렇게 싱굴라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en 하고 붙어요. 2, 3, 4격에서. 도센트 같은 경우도 der Dozent, des Dozenten, dem Dozenten, den Dozenten 하고 en이 붙습니다. 아우토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아우토마트 그 기계 있죠, 기계. 그 우리로 치면 자판기 내지는 이런 키오스크 아우토마트. 아우토마트도 ha고 붙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중성 명사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das Herz가 있어요. das Herz 같은 경우는 das Herz, dem Herz, des Herzen, dem Herzen, das Herzen 해서 an 하고 붙는 독특한 녀석도 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en테로 끝나고 그것이 직업을 가리키는 남성 명사일 때는 꼭 an이 더 붙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as grüne Auto gehört dem reichen Dozenten까지 쓰셔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초록색 자동차는 누구 거? 부유한 강사님 거 이런 거죠.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밑에 봅시다. 자, das Wetter schlecht. Aufgrund bleibe ich heute zu Hause. Ich bleibe heute zu Hause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집에 머무른다. 근데 뭐가 나와 있는지 보니까 das Wetter와 schlecht와 aufgrund죠. 자, aufgrund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좀 독특해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죠? aufgrund 의미 자체는 뭐 때문에 어떤 그 이유를 가리키는 거죠. 뭐 때문에 뭐가 있는지 어떤 원인 이런 것들 밝힐 때 aufgrund를 씁니다. 그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weil, denn 이제 이런 거 같은 의미인데 얘는 전치사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어떤 전치사냐면 바로 이격지별 전치사라고 하는 게니티프를 필요한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aufgrund하고 써놓고 나서 그냥 das Wetter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aufgrund des Wetters 써야 됩니다. des Wetters. 왜요? aufgrund가 이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성과 남성과 중성은 반드시 게니티프일 때 s나 as 빼먹으면 되죠. Wetters까지 나가야 됩니다. des Wetters까지. 그런데 여기에 schlecht를 그냥 넣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일단 게니티프이면서 그리고 중성 명사일 때, 자, 중성의 게니티프니까 여기겠네, 여기. 그죠? 보니까 des kleinen Mädchen 썼던 것처럼 아하, n이구나. 그러니까 aufgrund des schlechten Wetters가 돼야 되겠죠.
Aufgrund des schlechten Wetters bleibe ich heute zu Hause. 그러니까 뭐예요? 날씨가 안 좋아서 나는 오늘 집에 있어 라는 얘기죠. Aufgrund des schlechten Wetters bleibe ich heute zu Hause. 이렇게 되겠죠. 자, 한 가지를 더 봅시다. 클라우디아 sitzt auf 땡땡땡 Sofa alt라고 되어 있죠. 소파는 참고로 das Sofa입니다. 그리고 sitze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ligen처럼 liegen 어디 놓여 있다 했죠? 요거 liegen 요거 liegen 놓여 있다고 legen 같은 건 놓아두다죠. liegen 놓여 있다 상태 legen 놓아두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3사격 지배전치사가 필요된 리겐일 땐 다티프와 함께 쓰고요. 레겐일 땐 아쿠사티프와 쓰죠. zitzen도 마찬가지입니다. zitzen도 앉아 있다죠. 앉히는 거 혹은 갖다 두는 건 zetzen이죠. 그죠? 이건 다릅니다. 서로 조심하셔야 돼요. zitzen 그래서 zitzen 동사 때문에 auf 다음에 다티프를 필요로 하는데 das Sofa 할 거면 어떻게 쓰면 되죠? auf dem Sofa 쓰면 되겠죠. 첫 번째로. 그죠? auf dem Sofa. 자, 그리고서 여기다 형용사 alt를 집어넣으려고 봤는데 독일어는 그냥 넣을 수 없다 그랬죠? 반드시 어미 변화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auf dem 어떻게 하면 되죠? 자, 표를 봅시다. 중성명사에서 그쵸? 노이트홈 중성명사이면서 다티프니까 어디에요? 여기겠네 여기. 그러니까 en이 붙어있죠. 그래서 auf dem alten Sofa 이렇게 쓰면 되겠죠. 클라우디아 sitzt auf dem alten Sofa. 그래서 클라우디아는 오래된 소파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엔 Das Haus blau steht neben der Stadtpark groß 이런 게 주어져 있네요. 자, 여기서 steht 나왔죠. steht 동사 원형이 뭐죠? steht 저 동사 원형은 이거 대답 못하시면 안 되는데 steht 동사 원형 뭐죠? 그렇죠. stehen 동사죠. stehen 동사도 뭐 어떤 뜻이죠? stehen 어디에 서 있다. 어디 건물 같은 거 쓸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설 때도 stehen 쓸 수 있고요. 그럼 세워두는 건 뭐라고 하죠? 그때는 stellen입니다. 마치 뭐처럼 liegen과 legen 하는 것처럼 위에는 상태, 즉 놓여 있다, 세워져 있다 이런 개념이고 밑에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놓아두는 동작, 세워두는 동작. 그래서 3사격 지배전치사가 나오면 위에는 다티프와 밑에는 아쿠사티프와 함께 써야 되는 거 이미 이 전 과정에서 충분히 배우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전치사 어렵겠지만요. 자, 첫 번째 일단 주어를 밝혀봅시다. Das Haus blau니까 이걸 어떻게 쓰면 돼요? das 해놓고 das 노미나티브를 또 쓰면 되죠. das Haus를 어떻게 하죠? 중성이면서 노미나티브, 그러니까 노이트홈이면서 노미나티브가 첫 번째 여기겠죠. 아하, A가 붙는구나. 자, 여기서 떠올려 보면 여성과 여성 1사격, 중성 1사격 전부 뭐였어요? 그냥 A죠. A. 그죠? Die große Frau, das kleine Mädchen. 둘 다 그냥 A만 붙어 있죠. 1사격. 마찬가지로 여기서 das Blau 해놓고 그냥 A만 붙이면 되죠. Das blaue Haus steht 서 있다. 어디에? 옆에 서 있다. neben 해놓고 자, neben 해놓고 지금 참고로 stehen 동사기 때문에 datif가 필요하죠. neben dem 해놓고 Stadtpark 했죠. Stadtpark는 우리로 치면은 그냥 뭐 시립공원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워낙에 그 Stadtpark가 많아서 독일에는 그냥 흔히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groß라는 형용사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못 쓰죠. 어미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neben dem 해놓고 어디 쓰면 되죠? neben dem 자, der Park죠. 그러니까 masculinum 남성이면서 지금 우리가 datif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죠. 여기 dem großen만 했던 것처럼 그래서 dem großen Stadtpark das blaue Haus steht neben dem großen Stadtpar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밑에 부분입니다. 참고라고 되어 있죠. 자, diese. 자, 이건 뭐 diese, dieser, diesen 이런 식이 변하는 거 있죠. diese 이것을 가리키는 거. 혹은 jede 각각을 가리키는 jede.
welche 영어의 which에 해당하는 거죠. solche 이러한 그러한이라고 특별히 말하는 거. alle 이런 것들. 얘네들 또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규칙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공간을 좀 확보하게 좀 지우고서 갈게요. 자, 예를 들면 diese만 할 수 있죠. 남성 일격으로 diese만, 그쵸? 그런데 여기다가 형용사를 넣고 싶어요. dieser 해놓고 여기다가 schön을 넣고 싶습니다. schön, dieser schön, man. 근데 우리가 형용사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정관사냐 부정관사냐 혹은 관사가 없느냐를 따졌죠. 근데 dieser 같은 경우는 정관사도 부정관사도 아니죠. 그런데 이 diese라든지 jede라든지 welche라든지 solche라든지 all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를 따른다? 마치 얘가 정관사인 것처럼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형용사 어미 변화를 따르도록 한다. 자, 그러면 남성 일격일 때 정관사가 있을 때 뭐로 썼죠? 우리가 여기다 보니까 아하, 에를 붙였구나. 형용사 dieser schöne Mann 요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dieser schöne Mann. 자, 격변해보면 dieses schönen Mannes가 되겠죠. 이 기호로 넘어요. 왜요? 요것도 변하고 그때 따른 형용사 어미 변화도 변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dieser schöne Mann, dieses schönen Mannes, diesem schönen Mann, diesen schönen Mann.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얘를 가지고 2격, 3격, 4격 변화를 한 겁니다. diese schöne Frau 해도 마찬가지죠. 자, 요거 변화 보이시죠? 지금 en, 했던 것처럼 diese schöne Frau, dieser schönen Frau, dieser schönen Frau 그리고 또 다시 diese schöne Frau 이런 식으로 요 diese가 붙어있는 거, diese가 붙어있는 것도 또 똑같이 정관사 변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용사 어미 변화 챙겨주면 된다라는 거. 특히나 diese뿐만 아니라 jede라든지 welche라든지 solche라든지 alle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 규칙을 따라간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 변화 두 번째, 부정관사와 함께 있을 경우, 부정관사라는 건 ein, eine, ein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특히나 얘네들은 부정, 나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정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 이런 의미죠.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죠. ein, eines, einem, einen 이런 식으로 관사가 변하죠. 부정관사가. 그때 형용사는 어떻게 하느냐? ein großer Mann, 에가 붙었고 eines großen Mannes 해서 en이 붙었고 einem großen Mann 해서 en 다시 한번 einen großen Mann 해서 또 en이 붙어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남성 일격일 때 er을 빼면 또 en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여성일 때 eine große Frau, eine großen Frau, eine großen Frau, eine große Frau. 자, 요번에는 보니까 또 어때요? 일사격 형태가 그냥 에로 동일하네요. 나머지도 en이고요. 자, 노이트홈 중성일 때는 ein kleines Mädchen, eines kleinen Mädchens, einem kleinen Mädchen, ein kleines Mädchen. 보니까 또 일사격 형태가 에 쓰고 나머지 또 en이네요. 그죠? 그리고 플루랄. 자, 근본적으로는 어때요? 원래 부정관사는 복수형이 나올 수가 없죠. 왜요? 의미 자체가 어떠한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죠? ein에서 온 거죠. ein어인데 플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en을 써는 건 무엇이냐? 요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참고로 요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뭐지? 일단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왜 en일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넘어가기 전에 en이 아닌 것들. 자, 남성 일격일 때 그죠? 여성 일사격일 때 e죠. 그리고 중성 일사격일 때 es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싹 다 en이 됩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에다 표를 만들어 놨고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봅시다. Ich wohne 해놓고 자, wohnen 동사 다음에 우리가 in 하고서 dativ를 쓴다는 건 앞에서 이미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eine Stadt in wunderschön이니까 in 해놓고 어떻게 쓰면 돼? in einer 하겠죠. in einer Stadt가 되겠죠. in einer Stadt. 자,
여기다 그럼 wunderschön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wunderschön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인데 어미변을 해야 되죠. 자, die Stadt 여성명사죠. 여성명사이면서 다티프니까 요 부분이네요. 정확하게는 그죠? 그래서 보시면 eine großen Frau 했던 것처럼 아하, n이었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n을 넣어주면 ich wohne in einer wunderschönen Stadt가 되겠죠. Ich wohne in einer wunderschönen Stadt. 나는 한 아주 예쁜 도시에 살아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eine Dame unbekannt hat mich angeruf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동사 원형은 anrufen이죠. anrufen. anrufen. 얘는 항상 이 뒤에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하죠. Ich rufe dich 아닙니다. dir 아니에요. Ich rufe dich 아닙니다. 자, hat mich angerufen. angerufen. 이 R 발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참 설명하기 쉽지 않네요. 네. 어쨌든 eine Dame. 자, Dame는 그냥 프라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뭐냐면 프라우라고 하면 그냥 여자라는 말이 되고 다메라 그러면 여성분 정도 되는 호칭입니다. 여성분, 예, 마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다메라고 하면 여성들을 이렇게 영어로 치면은 lady라고 하는 거죠. 그냥 woman 하지 않고 lady라고 할 수 있잖아요. gentleman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쓰는 이제 격식체 중에 하나죠. eine Dame unbekannt. 자, 그럼 일단 eine 주어 자리니까 그냥 노미나티브겠죠. eine 땡땡땡땡땡 Dame라고 써놓고 가운데에다가 이제 unbekannt를 넣는 거죠. unbekannt. 자, unbekannt라는 표현은 bekannt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unbekannt. 자, 여성이면서 노미나티브일 때 여기죠. eine große Frau 했던 것처럼 eine unbekannte Dame hat mich angerufen. 잘 모르는 한 여성분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라는 얘기죠. eine unbekannte Dame hat mich angerufen.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as ist 해놓고 ein Auto brandneu. 자, brandneu. 이게 영어로 brand new라고 하죠. brand new라고 하죠. 이걸 독일어로 brandneu라고 합니다. 자, 이거 자체가 원래 D는 단어 끝에서 T 소리가 나죠. 그래서 brandneu라고 읽어줍니다. 두 개 합성어가 된 건데 여기서 그 다음에 das ist. 자, 특징 나왔네요. sein 동사 보이죠? sein 동사는 양쪽 다 뭐라고요? 양쪽 다 노미나티브. 그걸 앞에서 설명한 이유가 있죠. 양쪽 다 노미나티브인 걸 모르면 여기다가 갑자기 엄하게 다티브나 아쿠사티브를 넣을 수도 있죠. 자, das ist 그럼 노미나티브니까 그냥 말 그대로 ein 땡땡땡 아우토 넣으면 되겠죠. 형태상으로는 관사 변하지 않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형용사를 brandneu를 넣고 싶은데 그냥 넣을 수 없죠. 자, 그럼 노미나 중성 das 아우토니까 중성이면서 노미나티브니까 어땠어요? 어미가 es였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ein brandneues Auto가 되겠죠. ein brandneues Auto. Das ist ein brandneues Auto. 이거는 흔히 말하는 요즘을 쓰면 신상 자동차야 라는 얘기죠. 새로 나온 모델 자동차야 라는 ein brandneues Auto.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복수형은 없다고 했는데 an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밑에 Dieses teure Haus ist aber in keinem guten Zustand. 자, 선생님 카이넴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이 카이넴도 사실은 카를 빼고 요것만 보고 나면 아이넴이죠. 아이넴, 그죠? 요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어떤 거와 마찬가지로 하냐면 바로 부정관사가 있는 것과 같은 경우로 간주하고 형용사 어미변을 만든다. 그래서 in 다음에 지금 다티브를 쓴 건데 in einem 대신 in keinem in keinem 그러면 Zustand in keinem Zustand. 자, 그런데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Zustand라고 하는 이 명사의 성을 모를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런데 keinem 한 거 보니까 뭐예요? in하고 in einem, in keinem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최소한 남성이거나
중성이어야죠. 그렇죠. 여성이면 in einer, in keiner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in einem 혹은 keinem 한 거 보니까 아, 수슈탄트는 최소한 남성이거나 중성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남성이거나 중성이거나 둘 다 나티프의 경우로 찾아보면 어때요? 형용사 미변화가 전부 다 en, en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구텐 수슈탄트를 그냥 우리가 만약에 수슈탄트라고 하는 명사의 성을 모르더라도 쉽게 찾아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혹시라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 어미 변화를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 관사를 보시고 카이넴? 그렇다면 남성이거나 중성인데 근데 삼격에서는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중성이 똑같이 다 AN이니까 그냥 AN으로 때려 넣고 가시면 되는 거죠. in keinem guten Zustand. 참고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토이어에 대해서는 토이어 자 비싼이죠. 비싼 토이어 토이어는 변화를 할 때 이게 자체가 토이어레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토이레 하고 이렇게 앞뒤가 바뀝니다. 토이레 토이어레 하지 않고 토이레 하고 바뀐다는 거. 이거 요런 몇몇 가지 경우 수도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예외적인 사항들은 발음상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Dieses teure Haus ist aber 어떻다? in keinem guten Zustand. 이 비싼 집은 비싸긴 한데 도무지 어떻다?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상태가 영 나쁘다라는 거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these 같은 건 어떻게 한다? 정관사의 어미 변화하는 것처럼 따른다. 형용사가 정관사를 드리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다고 했죠. das Haus니까 das teure Haus 하는 것처럼 dieses teure Haus 하면 되겠죠. 그냥 A가 붙으면 되겠죠.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앞에 넘겨보시거나 이제 표를 보시면 정관사일 때는 A가 붙어있다는 걸 알 겁니다. Mein neues Auto steht im Parkplatz. 자, mein neues Auto. 자, 이거를 제가 써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ein 했지만 여기서 카인을 하더라도 마치 ein, 부정관사 했을 때와 동일한 형용사 규칙을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흔히 소유형을 나타내는 mine도 마찬가지로 부정관사 규칙을 따릅니다. 근데 mine 말고도 mine, dein, sein, ihr 이제 이런 녀석들도 모두 다 전부 이 규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mein neues Auto steht im Parkplatz. steht 어디에 서 있다. im Parkplatz. 참고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괄호 쳐버려야 되겠죠. 아 그러면 stein이라고 동사 뭐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자동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목적어 없잖아요. 얘는 주어고요. 지금 참고로 선생님 파크플라츠가 목적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절대 따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사는 혼자 떨어진다 쳐도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남는 게 뭐예요? 전치사 혼자 남죠. 전치사는 어떤 경우에도 혼자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와 명사를 붙여서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이 전치사 때문에 뒤에는 명사도 결국은 뭐예요? 혼자 도망갈 수 없는 운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묶어줘야 되고 더 이상 이 명사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어도 주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mein neues Auto. 자, 이것도 mein ein이 아닌데요. 그러나 ein처럼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격일 때 중성 일격 das Auto가 중성 명사죠. 중성 명사 일격일 때 뭐였어요? 형용사 미에다가 es였죠. 그러니까 mein neues Auto가 된 것이고 steht im Parkplatz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mein, dein, sein, ihr 뭐 이런 녀석들과 kein 또한 어떻게 한다? 이 부정관사가 있을 때 형용사 변화 규칙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가 관사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럴 때는 großer Mann, großen Mannes, großen Mann, großen Mann. 참고로 여기가 조금 헷갈릴 겁니다. 그리고 große Frau, große Frau, große Frau, große Frau. 이건 마치 어때요? 그냥 정관사 부정관사 어미 변하는 거 비슷하죠? kleines Mädchen, kleinen Mädchens, kleinen Mädchen, kleines Mädchen. 여기가 조심하셔야 돼요.
관사가 없을 때는 게니티브인데 형용사가 an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수형일 때는 클라이네 킨더, 클라이너 킨더, 클라이넨 킨던, 클라이네 킨더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와 다 똑같은데 어디만 조심하면 되냐면 바로 여기죠. 게니티브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관사의 어미 변화고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또 위에 표를 만들어놨으니까 참고하면서 봅시다. 마티아스 trinkt 300 Liter kaltes Bier. 자, 일단 비어는 das Bier 중성명사죠. 그리고 트링켄 동사 무엇을 마시다 트링켄 동사는 그 뒤에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아쿠사티프예요. 그런데 관사 ein 내지는 das가 안 보이죠. 그냥 관사 없이 쓴 겁니다. 자, das Bier 중성이고 관사 없을 때 뭐라고 했죠? 아하, 형용사에다가 es를 붙이는구나. 그러니까 칼트에다가 es를 붙여서 칼테스 비어가 된 거죠. 마티아스 trinkt 300 Liter 칼테스 비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silber 봅시다. silber는 중성명사입니다. das silber입니다. Der Ring ist aus purem silber. 그 반지는 뭐 어때요? 순은으로 만들어졌어. 자, aus 다음에 요렇게 어떤 물질을 쓰면 그 물질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그 물질 성분을 표현할 때 aus를 씁니다. aus purem silber. 여기서 참고로 pure는 영어의 pure입니다. pure. 그래서 순수한 이런 거죠. 그래서 purem silver 제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순은이라고 해석했죠. 그죠? 자, aus 다음에 그런데 ein 내지는 뭐 der, das 뭐 이런 식의 어떤 관사가 전혀 보이지 않죠. aus 다음에 그냥 purem silver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도 중성명사니까 노이트콤 이 안에서 aus 다음에 dativ죠. 그러니까 요걸 보고 있는 거 요거 어떻게 되었어요? 에 m을 붙였죠. 그죠? 그러니까 der Ring ist aus purem silber. 그래서 그 반지는 어떻다? 순은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순은으로 이루어져 있다. aus purem silber 이런 식으로. 자, 그 외에도 이제 예외적인 얘기들을 조금 봐야 될 텐데, 자, 예를 들면 이제 sensibel 이렇게 벨 이렇게 끝나는 녀석들,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변화를 할 때, 자, sie ist eine sensible Frau죠. sensible Frau.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한다면 형용사의 변화는 형용사 뒤에 어미를 붙이는 sensibile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sensibella, sensibellem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bel에 el로 끝나는 경우에는 sensibelle 이런 식으로 발음이 하지 않고 sensible 하고 이렇게 L과 A가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sensibler, sensible, sensiblem 이런 식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예외적인 겁니다. A, L로 끝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같은 방식으로 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켈, 어두운, 다크 그런 얘기죠. Ich hätte gerne ein dunkles Bier라고 했죠. dunkeles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dunkel이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es를 dunkeles라고 하지 않고 이 L이 위치가 바뀌면서 dunkeles Bier가 됐죠. dunkeles Bier. 이렇게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형태가 바뀐다라는 거. 토이어 같은 경우는 Das ist ein sehr teures Auto죠. 원래대로 했으면 토이어에다가 토이어레스에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발음의 편의성 차원에서 토이어레스가 아니고 토이레스가 됩니다. 토이어레스가 아니고 토이레스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 외에도 예를 들면 핑크색을 나타내는 표현이 로자라는 게 있고요. 이제 릴라 이런 식의 색깔도 있습니다. 릴라와 로자. 근데 얘네들은 애초에 독일어가 아니기도 했었고 형태상으로 릴라에 릴라 S 이런 식으로 어미를 붙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로자와 릴라 같은 경우는 그 어미 변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Das ist ein rosa T-Shirt 혹은 Die lila Bluse ist hässlich 할 때 릴라와 로자 같은 경우는 어미 변화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독일어의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 페이지 이걸 펼쳐놓은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관사가 있을 때, 부정관사가 있을 때, 그리고 관사가 없을 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라는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강의는 여기서 이제 오늘은 종료가 될 텐데 이 페이지를 일시 정지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용 쭉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형용사편 정리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새로운 컨텐츠로 또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